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5월도 이제는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증시에서 가장 힘차게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다면 단연 꼭 원전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원전이 강한 만큼 IRA 관련 수혜로 묶였던 종목들은 반대쪽 시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전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IRA,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이제 관세 후폭풍이 좀 미치지 않는 쪽으로 상승세가 갈 거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정책 테마주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방송에서 일찍이 원전주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던 만큼 많은 분들이 좀 장을 편안하게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또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모 선생님 만나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원전주 외친 게 언제예요? 제일 처음 외친 게? 작년부터. 작년. 계속 원전 얘기하는데 막 그때 원전 부러진다 뭐 한다 막 얘기하더니 이제 꽃을 핀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 원전 부정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겁나. 이구동성으로 또 원전 하니까. 근데 원전이란 거는 2030년까지의 어떤 그 구조적 트렌드니까, 그러니까 테마장이라고 보진 않아.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코로나 관련주, 어떤 분이 이제 코로나 관련주 때문에 여행주 팔아야 되지 않냐 그럴 때 내가 코로나 한 달 정도 짧게 보고 오히려 어저께 같은 거 코로나가 다 가서 오히려 까꾸로 매도하라고 했잖아. 그런 거 같지. 아니 한 달 보는데 어저께 왜 당연히 공집으로 다 가버리면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 그 에너지가 변동성이 바로 오늘 예를 들어서 어저께 상한가 친거 오늘 급락하고 우리가 녹십자 MS를 4,800원 900원 파는데 오늘 4,100원 200원이야. 하루 만에 뭐 바뀐 거 뭐가 있어. 근데 선생님 코로나가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거리두기 한 것도 아니고 막 그런데 벌써 관련주는 아니 그거를 나는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 뉴스의 강도 갖고 이용할래. 뉴스의 강도요? 어저께는 뉴스가 너무 또 동남아에서 코로나 너무 겁을 주는 것 같이 이슈화 시키더라고. 그래갖고 근데 너무 군집으로 다가. 그러면서 오히려 여행 관련주나 카지노 관련주 떨어져. 그래서 오히려 바꾸는 전략도 그냥 이게 이제 그 뉴스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거든. 네.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녹자 MS 급락했어. 네. 그리고 카지노의 GKL이 또 급등을 했어. 이거 또 바꿀래. GKL 팔고 또 녹시자 MS 갈래. 이거를 시소로 왔다 갔다 6, 7월 달에 지수가 갇혔을 때 테마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는 그 트레이딩 감각이 더 필요한 장이고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이런 장은 아닌 것 같아. 지금 그럼 선생님 말씀은 뉴스를 역이용하라라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그럼 원전주가 이구동성으로 떠드니까 이거 팔고 지금 그러면 IRA 뭐 친환경 관련주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쪽은 안 갈래 아직은. 그쪽은 안 가고 원전주 중에 못 간 거로 갈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시적인 건가 아니면 정책을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 그 차이인가요? 그치. 그러니까 원전은 나는 구조적으로 거의 10년간에 그러니까 탈원전한 나라들 뭐 신재생한 나라들이 다 바꾸잖아.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또 그 주축이 되는데 전력 수급이 가장 부족한 나라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2030년까지 추세 구조적으로 가. 네. 그런데 IRA 2차 전지는 갖다 예를 들어서 계속 늪에 빠져 있는 상태야. 이게 뭔가 전환되려면 무슨 트리거가 있어야 되거든.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갖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늪이야. 바닥이 아직 확인되지. 그러니까 늪이니까 계속 그러니까 늪이라는 특징이 뭐야?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물 타지 말라는 게 그거야. 계속 뭔가 행동을 하려고 그러고 저지하려고 그러면 네. 더 늪에 더 빠지면서 그래서 그 자금이 있으면 원전주 중에 못 간 거라든지 아직까지 그쪽에서 더 매매를 집중한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그런 생각도 안 들 때. 근데 선생님 늪에 빠졌을 때 가만히 있는다고 올라오진 않잖아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건 언제 해요?
나는 그 그거 시점이 언제쯤 올까요? 나는 그 7월에서 10월 사이를 보고 있어. 7월에서 10월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트리거를 잡으려고 그러면 그 대장주도 있잖아. 삼성 SDI. 그러니까 가장 강조된 게 엔솔이야. 엔솔. 지금 29만 원, 30만 원은 버틸 줄 알았더니 거기서 지금 빠져서 27만 원이야. 왜? 거기서도 18. 이렇게 빠졌는데도 더 빠져. 그리고 삼성 SDI, 에코프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또 몸부림을 쳐. 그 회사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전화사채 발행하고 유상증자하고 그러니까 더 뭔가 그 발버둥 친 회사 입장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주식 투자자 입장에 희석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끝날라고 그러면 잘못하면 금년 다 가버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2차 전지주는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으니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나도 코스모신소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닥 들어왔다 생각하는데 이게 더 빠지니까 이제 2차 매수 아직 안 할래. 2차 매수는 그 할 돈 있으면 원저주 주게 못 간 거라든지 이제 그 자율자동차가 남은 것 같아. 자율자동차. 그래서 그쪽으로 더 하고 이 2차 전지는 요번에 2, 4분기 네. 실적이 더 나빠지고 뭐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래야 돼. 빈집털이. 그래서 그냥 털릴 거 다 털렸거나. 이제 거래량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22평 밑으로 계속 횡보하면서 관심도 없고 악재가 나와도 안 빠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윗골이 아니 달릴 때. 그러니까 거래량 그거는 이제 그때 좀 들어갈래. 그러니까 지금은 요 정도야. 아직 이게 거의 빠르면 7월 여기가 10월. 요 7월 잡는 거는 2, 4분기 실적. 10월, 11월이면 그러니까 이제 3, 4분기에 어떤 또 컨센서스 요때쯤에 이제 털릴 사람 다 털리고 윗골이 달리는 거래량이 이때쯤 나와야지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물 탈라면 윗골이 달리고 거래량 좀 동반했을 때 그때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뭔가 이제 증자할 애들 다 증자하고 더 이상 뭐 할 기업이 없어지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론도 안 들어갈 때. 그럼 선생님 뭐 코스모 신소재,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다 포함인 거죠? 다 마찬가지지. 거기서 지금 아이고. 살아나는 게 펫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저장하지 ESS. 네. 그래서 SK 이터너스라든지 이런 거는 급등하잖아. 네. 그러니까 빠떼 그리고 내가 10월달 보는 이유가 있어. 나는 2차 전지에서 그 자체에서 그 뭔가 그 끌개를 찾은 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만 있냐? 어떤 배터리가 또 있을까요? 로봇 배터리. 아, 로봇. 사람이 배터리로 가진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로봇 배터리. 아, 다른 로봇. 배터리. 2차 전지가 자동차가 아닌 다른 거에 심장을 찾아서. 그럴 때. 그게 이제 머스크 형님이 이제 거기서 회복을 해야죠. 뭔가를 좀 줘야 돼. 그래서 로봇도 2차 전지주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게 뭔가 끌개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러기 전에 네. 자율자동 같은 그 섹터들이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증가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이게 10만 대, 20만 대 그럼 그 로봇 배터리 거기도 막 들어가잖아. 지금은 뭐예요? 충전식이에요? 아니 지금은 그 배터리 수량이 갖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있어. 휴머노이드 가끔가다 그 아주 이쁘게 포장하고 요새는 뭐 식당에서 뭘 해. 그러니까 뭐 하니까 음식도 하고 쓰레기도 하고 그래. 그럼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냥 어떠한 뭐라 그럴까 샘플용 시제품만 이렇게 내놓은 것 같은 느낌? 로봇이? 네. 이런 것들이 싸지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같이 애들이 보급형이 풀려야 되는 그러니까 강아지 같이 네. 오히려 강아지 장난감이 그 로봇 그 배터리 많이 들어가는 게
대량으로 풀어갖고 애들 그거 하나마다 그래서 수천만 대 이렇게 팔리는 세상이 된다면 몰라. 지금은 그냥 로봇주 해갖고 뭔가 시제품이고 뭐 공장 자동화는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 그 2차 전지 전체적인 산업계를 살릴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그 회사들 입장도 어떤 면에서는 지들의 미래를 전망을 못 하는 것 같아. 그 생각보다 2차 전지주가 많이 빨리 갔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려면 좀 점진적으로 뭔가 매출이 늘면서 이게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 빡 올라갔는데 사실 매출이나 이런 현실적인 부분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주가가 더 가려면 더 다른 미래 비전을 얘기해야 하지만 그게 지금 애매한 거죠. 그리고 그 갈 때 너무 그 환상을 너무 시켜줬어. 맞아요. 황제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수많은 또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 거품을 일으켰고 그러면서 거기에 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지금은 분노만 남았어. 그래서 그 분노조차도 없어져야 돼. 주식시장에서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망각의 대상이 돼야 돼. 그러면 망각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는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대부분들 50%에서는 분노가 나와. 뭔가 이렇게 그리고 뭔가 하려고 그래. 반토막을 손절해서 뭔가. 근데 이게 7, 80% 되지. 분노도 안 나와.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 그러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1억이 5천 됐을 때 뭔가 행동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1억이 1000에서 2000 됐어. 내가 원돈이 1억인데 1000이야. 감각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또 오를 때도 감각이 없어져. 1000만 원짜리가 2천만 원 됐어. 그러면 바닥에선 더블 됐잖아. 근데 내가 산 게 1억인데 아직도 멀었잖아. 이런 상태가 나는 아직도 배터리 주는 네. 1년의 세월이 더 걸려. 근데 우리 금양 전에 하락했을 때 단기적으로 선생님 매수 전략 주셨었잖아요. 그것도 단타했잖아. 그때 하고 나서 바로 저 선생님께서 전략 주시고 챙기고 나서 그때 거래 정지인가 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트리거를 했냐면 그 에너지를 본 거야. 그 뭐 금양이라는 회사, 그 배터리 아저씨의 또 그 에너지. 그래갖고 이게 갈 때는 투기주를 보내거든. 제일. 그래서 뭐 에코프로니 이런 종목들 못 가고 금양만 그때 말씀하셨던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또 가만히 있어. 요때도 하고 또 라이언 일병그래도 지네들도 조직화가 돼 있을 테니까 살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에너지 좀 보자 했지. 그랬더니 이거 아니야. 그래서 땡 쳐버린 거지. 우리 채팅창에 그 보니까 그 댓글에 어떤 분이 그때 그냥 들어갔다가 아직까지 들고 계신다는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헐. 그때 대응을 못 하셨다고. 그거는 3년 고생하셔야 될 거야. 상장 폐지는 안 돼요, 그거는. 그 회사 자체로는. 그런데 지금 뭐 사이즈나 이런 거 보면 오히려 그 금양 계열사 중에 또 하나 살아있는 게 있어. 뭐죠? 금양. 은 아닌가? 양은. 아니야, 임마. 금양 그린파워. 금양 그린파워. 얘도 지금 뭔가 그 7,900원에서 최근에 12,000원까지 간 거 아니야? 금양 그린파워는 그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여기도 건가요? 이제 보면 그 요새 가장 그 또 급등한 섹터가 뭐냐?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 있잖아. 네. 선생님 태양광 우리 조금 이따 할 건데 아니 이게 그냥 태양광이에요? 그린 파워가 그거야. 근데 오늘 하나솔루션 같이 태양광에서 전체적 이거 해가지고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지금 매수가 괜찮다라는 말씀이시구나. 아니지. 금양의 타이밍을 이제 상장 거래 정지됐어. 예. 그럼 그 세력들이 금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작업을 하겠냐? 금양 패밀리들이. 다른 걸 올려요. 그게 금양 그린 파워 갖고 3년간 이거 갖고 작업을 할 거야. 금양보다. 그냥보다. 그냥보다 요거 갖고 해서 지금 8,000원짜리가 12,000원 갔다가 지금 10,000원인데 요거는 하나 솔루션이나 퍼스트 솔라. 그거 갖고 판단하면 돼. 그래서
이것도 꾼들 작품이 나올 거야. 대충 한 8, 9천 원 사면 12,000원. 그럼 이게 4, 50%거든. 그런 걸 갖고 속도 조절하면 되고, 금양 그때 못 빠져나오신 분은, 저거 생각이 든다. 옛날 우리 코롱 티슈진 그 거래정지에서 3년 동안 그 고통을, 티슈진. 그러니까, 그리고 거래 재개되고 나서 뭔가 그거는 걔네들의 역량이야. 근데 코롱은 그룹이잖아. 큰 그룹이죠.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단 말이야. 자, 그럼 선생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전에서 이야기가 이제 국제적으로 빠졌는데 시장 좀 전체적으로 이번 주 어떻게 보셨는지 짚어보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약간 경설국치 같이 우리나라가 국치를 당할 것 같아요. 경술국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술연예제정국치? 그거 같이 환율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 조약을 매기는데 이걸 또 했다고 발표도 못하고 막 그런 거 당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장에 보면은 선생님 미국 시장 끼역끼역 그래도 좀 위치로 올라가고 있어요.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할 때 미국 시장이 조정을 할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미국 시장이 그래도 위에 대롱대롱 있으면서 큰 조정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증시도 점점 그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뚫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다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지금 가는 쪽에만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지. 지수. 아니, 그러니까 지수를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 원전주나 이런 것도 올라가는 게 시가상위 종목들 영향력이 커. 그래서 그게 지금 빠져나가는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그 흘러내리는 거를 얘가 커버해서 이게 착시 현상을 만들 수 있거든. 지금 알게 모르게 현대차가 오늘 얼마인지 알아? 지금 한번 17만 원대 정도일걸? 현대차. 오늘 17만 원까지 빠져 18만 원이야. 이거 대형 호재 나와갖고 우리가 정확하게 때려드린 게 3월 그 31조 25일이야. 정의석 회장님이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어서 좋은 기업가들 칭찬받고 네네네. 그럴 때 네. 요새 그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날 때리신 분하고 그날이 얘가 23만 원이야. 지금 18만 원이야.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대표되는 그 자동차 회사의 대장이야. 난 잘못하면 15만 원도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좀 궁금한 건 미국 시장이 지금 조정을 안 받는 게 조정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는 건지. 왜냐면 어쨌든 지금 지수가 받쳐진다는 거는 대형주는 빠지지만 다음에 또 그 자리에 메꿔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지수는 받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지 않고 어쨌든 받쳐지는 게 한 번 더 상승을 위해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관세나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잡고 있는 디데이가 무엇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미국은 채권 시장이 부러뜨릴 것 같아. 채권 이번에 갑자기 때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5% 넘어서면서. 그 나라 부도난 나라야 미국은. 미국이? 그런데 그거를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여기 분탕질 저기 분탕질하면서 그냥 유지하고 있다만 봐. 그러니까 그게 언제 부러질지는 채권의 부채 부분에 그게 부러질 때 부러지겠지. 그게 나는 7월에서 9월 정도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관세 부분은 끝난 것 같고 환율 노이즈나 채권 시장의 노이즈에 의해서 네. 나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시가상위 종목들은 다 현금화 시켜놓고 그냥 구경만 하자. 한 달 쉬라고 그러는 게 그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그래. 그래서 19,000대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부러지는 타이밍이 나는 올 것 같아. 테슬라가 그래도 주춤주춤 이렇게 올라가긴 계속 올라가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제일 강해. 그래갖고 지금 나는 테슬라는 그래도 우리가 450불에 다 털어갖고 반토막 된 다음에 270불에 팔았는데 350불까지 왔거든. 네. 나는 더 가는 거는 나는 오히려 배는 아프지만 따라붙지 않겠고 오히려 거기도 그 네오컨 세력들의 그 방산주들 중에서도 달라 또 갖다 해서 팔란티어 AI 관련된 것들은 이미 신고가 냈는데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노스롭이라든지 난 이런 거는 계속 지금 사주고 싶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게 휴니드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방산주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 우주항공 쪽하고 연계되는데 휴니드만 좀 집중해드리고 있어. 그럼 선생님 휴니드랑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루미랑 다 같은 건 아니네요? 크게 보면 같은 쪽에서 엮이지만 이게 구역이 좀 다른 거네요. 이게 추세를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나 이걸 권했어요. 그렇죠. 그치? 대형주로. 근데 그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수는 나는 이미 우리는 환율 경술국 지당하면 나는 그 미국계 펀드 매니저들, 미국계 뮤추 펀드를 생각하면 안 돼. 아시아계에서는 우리나라 그 관련된 대형주를 한번 엎어버리는 그 엔캐리 같은 8월 5일 같은 게 한번 나올까 하고 난 계속 그걸 조심하는 거야. 그거를 대비하고 있어. 그게 7월 달에 나올지 8월 달에 나올지. 환율 관련 문제로. 그러니까 갑자기 환율이 지금 너무 이상하게 너무 올라갈 때도 걱정했는데 너무 빠지니까. 근데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빠지는 거는 좋은 환율 강세야. 지금 그런 양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갖다 예를 들어서 착시 현상을 주는 가장 큰 변수 같아. 그래서 흘러내리고 있어. 1370원이야. 근데 나는 이게 1450원이면 괜찮아. 1400원 되면 1,300원? 지금 1,370 얼마까지 오늘 근데 여기서도 근데 그게 되는 게 어느 날짜부로 그 내가 경술구치라고 심한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게 너무 심한 말씀이셔. 갑자기 경수국치 나서 깜짝 놀랐어 아까 사실. 아니 근데 우리나라 주인 없을 때 이 미국이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정부가 그 되기 전에 이미 그거를 그 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야. 지금 환율 시장 보면 우리 대행 체제에서 이 짓을 한 것 같아. 그래서 환율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이 이 다음 대권 잡는 분이 열무진할 것 같아. 내가 대권 잡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를 니네들이 무슨 거나 이게 나올 것 같아 나는. 그게 나는 7월에서 10월 사이를 볼래.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가 오죽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시가상위 종목들 옆에도 가지 말라고 우리나라를 이장이 진짜 가려면 그런 걸 떠들고 그런 거 사자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외국인이 환율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네.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이유가 다 나는 이 냄새가 나는 파생시장에서 계속 그 뭔가 그 이런 우리나라를 바스켓 속에 여기가 밑빠진 독 아니야. 밑빠진 아니에요? 돈만 밑빠진 아니야. 독 그리신 거 아니에요? 이게 수조, 대한민국이라는 수조야 주시장이라는. 네. 여기 물을 빼는 거야. 음. 근데 여기 들어오지 않아. 그럼 이거 줄지. 네. 근데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 근데 이건 빠져. 그래서 들어오는 속도와 빠진 속도가 지금 서서해. 그러니까 요게 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아니 그러니까 낮아지는데 체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이 들어오는 거가 어느 순간으로 딱 스톱돼 봐. 빠진 거만 나와봐. 그럼 그때 확 빠지지. 네. 그걸 7월에서 10월 보겠다는 얘기야. 세면대에 물 빠지는 거 생각하니까 감이 딱 오네. 근데 요 빠지는 것도 여기에 이렇게 그 격자가 있어. 격자? 여기에 건설, 원전 이런 거는 물을 왕창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최근에 한 달 전만 해도 다 조선 방산 떠들었잖아. 맞아요. 조선. 조방변. 이거는 알게 모르게 계속 빼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섹터를 바꿔가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 증시 이렇게 움직이네 하는데 알고 봤더니 전체적으로 더 물이 빠져가지고 메말라가는 섹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1350원에서 만약에 날짜를 정해서 1400원 되면 이게 완전히 들어오는 거 막고 물 빠지는 거야. 그러면 이때 원전주도 급락하는 거야. 1350원과 1450원? 이 위엔 뭐예요? 선생님? 1350원, 1300원. 1350원과 1300원? 이러면 이거 우리나라 10년 일본 따라가. 안 돼. 일본 따라가. 부동산에서 큰 문제가 생길 거야. 잃어버린 또 채권에서 큰 문제가 생길 거야. 이게 안 돼. 이거를 나는 만약에 이거를 대행체제가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이상한 것 같아. 미국하고 한덕수 대행을 갑자기 대권 주자 만들면서 거기서 막 그래갖고 뭐 이 노이즈를 일으켰던 것도 보면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이 돼야 그걸 무마시키고 그대로 갈 것 같다는 이 보이지 않는 그 오징어 세력들의 그 세력의 에너지가 뜻대로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음 대권을 잡으신 분은 잘못하면 이미 다 저질러 놓은 걸 나보고 무슨 설거지 처리를 하라고. 그렇죠. 막 알바끼도 여기저기 해놓고 다 판 짜놓고 하시오 그러면은 난 운용의 범위가 좁아지니까. 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전 정말 우리나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선생님. 저 우리나라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 아니 진짜.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잘 돼? 우리 방송을 들으십시오. 아, 어? 저도 진행하지만 집에 가서 또 듣고. 들어갔고 스스로 전사가 돼서 스스로 내 자산 내가 해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 원전주 갖고 계신 분들 빠방하시면서 든든하실 것 같은데. 그거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물이 갑자기 딱 맞는 순간에 이렇게 급등한 원전도 20%는 순식간에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챙겨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상대적도로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BH가 한 달 전 대비해서 비교해 본 거야. 많이 올랐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100%. 이게 최선호주 아니에요 지금? 100%. 네. BH 124%. BHI 한전기수 30%. 그게 귀여워. 한전이 30%, 한전기수 17%. 그래서 오죽하면 17%짜리 들어가자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수위가 갑자기 막혔어. 그럼 같이 빠져도 한전 기술은 10% 정도에서 맞고 다시 확 올라. 그런데 위에서 120% 올랐던 것들은 이렇게 생각해봐. 10,000원짜리가 더블 20,000원 됐어. 20% 따져 숫자로 계산해. 그러면 4,000원이 갑자기 빠진 거야. 그러면 50% 먹었어. 15,000원, 16,000원. 그래도 이게 체감주인데 30%를 빼봐. 그러면 10,000원, 20,000원이 16,000원, 13,000, 14,000원 된 거야. 이거는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봤다고 그렇죠. 생각해. 저거를 놓치니까 열도 받고 거기서 매매가 엮이거든. 그런데 이게 한번 갑자기 물 빠지고 더블 간 거는 어떤 건 30% 순식간에 일주일 만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야. 요새 하나솔루션이 그 대표적인 예야. 우리 원전 얘기하고 이동을 점점 할게요. 이번에 원전 르네상스에 시동을 건다 부릉부릉 하면서 미국 입장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오늘 시장에서 금요일장에 가장 큰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어요. 원전 확대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이 보도가 나간 건데 실제로 신규 원자로의 승인 관련 규제를 낮춰주겠다. 그리고 핵 연료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게 우리나라 기업이다. 그리고 아까 30년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원자로 2050년까지 4배 정도 늘리는 게 목표다. AI 시대 전력난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탈탄소, 안전성 이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원전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전주가 다 올라갔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또 그런데요? 그런데면 안 좋은 거 말씀하시니까. 아니, 다 올라가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원전주가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했다. 오늘 그래서 난 불안한 거야. 꼭 어저께 코로나 같은 느낌 딱 들어갔고. 그래도 많이 안 오른 종목은 불안하지 않다. 그치. 근데 소외감 느끼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 샀으면은. 아니 이게 아팠을 가장 자산에서 배가 아픈 게 어떠냐면 저놈이 나보다 더 벌었어. 이게 제일 배 아픈 게 되는 거야. 사람 심리가. 같은 거 저놈이 누군지 했는데 어떻게 알아? 저놈이 누군지 어떻게? 그건 귀신같이 알아. 아니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는 그 수치가 얘기하잖아. BHI는 120%, 두산에너비는 100%인데 나는 한전기수 갖고 있어 17%, 20% 평균.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됐다. 내가 같은 원전에서 BHI나 두산 에너빌리티 했다면 이건 적어도 50이나 내가 이건 다 못 먹어도 80은 먹었을 텐데 가장 무겁다고 한 대장주 한전기수를 샀는데 17%야. 이러니까 체감 이 상대비가 어떻게 돼?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손해봤다고 생각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조금 더 무겁고 안정성 있는 종목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또 그분은 때를 기다리면 BHI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배를 한전기술이 먹여줄 거라고 난 자신을 해. 현대로템처럼. 이게 대장이야. 그런데 얘는 내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더 모으는 오징어 세력들이 더 많은 거야.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그룹이 있어. 네. 그리고 이 BHI 그 한계가 있는 거야, 이 기업들은. 두산그룹은 나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10만 원 안 봐. 이게 2030년까지 오더라도 지금 2만 원에서 4만 원 갔어. 네. 이게 가더라도 두산그룹이 요거 빼가고 두산 밥캣 막 이렇게 해서 그때 한참 막 복잡했었잖아요. 다른 거 메꾸는데 얘가 희생양이 될 것 같아. 두산그룹에. 그러니까 근데 한전기술은 약간 준 공기업이야. 그래서 요새 한전기술 보면 어떤 느낌 안 드냐? 7만 5천 원 가면 인위적으로 전에는 5만 원 또 깼어. 4만 9천 원인가 8천 원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7만 5천 원 왔어. 이번에 5만 6천 원까지 갔어. 그만해. 계속 근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흔드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얘 고점이 7월 25일이야. 정확하게 2024년 9만 8천 원. 네. 그날이 그때 언제? 체코 원전 수준. 근데 지금 흔드는 원인은 체코야 또. 그럼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니 다음 주에 발표 나는데. 아니 다음 주 발표되는데 이것도 10월 달에 정권이 바뀌면 또 이게 나가리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정부나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애들은 빨리 다른 정권이 오더라도 계약을 써자 갖고 다음 주에 발표는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못 간 걸 좀 올려놨는데 다음 주에도 나는 걔네들 기업이 확정 졌다 하더라도 7만 5천 원 반 때려버릴래.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출렁출렁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유도하는 오징어들이 있는 것 같아. 오징어? 왜냐면 이거를 20만 원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터는 거야. 5만 5천 원, 7만 5천 원 채 터는 거야. 네. 그럼 여기서 털어갖고 그럼 털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안 털려 해갖고 했는데 그분들이 어디서 털리냐? 6만 원. 아니야. 아니에요? 10만 원 갈 때 털려. 직접 이렇게 나를 끊어. 근데 그때부터 20만 원 가는 거 이럴 수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원전은 그 뭐라 그럴까? 우리 또 소설 하나 쓰자. 그 화성까지 그 원전 핵 연료로 화성 자원 탐사 갈 때까지 화성까지 가자. 원전으로. 원전은 가자. 그 원전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 원전과 함께 원전을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 건설주가 들썩들썩거리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주가 가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온갖 건설주를 다 써놨더라고요. 이제 거기다 다 갖다 요번에 내가 현대 가서 주총 때 우리 농담상 원전만 103번 기사가 셌다고 그거 했잖아. 그때가 3만 원 초입입니다. 오. 지금 5만 원 와 있어. 근데 현대건설은 매도하라고 하셨었잖아요. 이제 4만 5천 원대 매도하고 다 가는 건 남듯해 하면서 그거 팔아갖고 한전기술이나 그 다음에 또 밑에 단의 종목들. 오히려 DLENC. 건설주로? DLENC로 이동시켜드렸지. 그러니까 요새는 또 DLENC가 또 원전주의 또 대장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그 DLENC가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5만 원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럼 DLENC는 목표가가 얼마예요? 난 5만 5천 원 때릴래. 5만 5천 원? 근데 현대건설도 선생님 4만 5천 원부터 때린다고 했는데 더 갔잖아요.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나는 전에도 얘기했잖아. 선생님 나는 7, 8분 등산해서 때릴래.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 때리고 나서 더 안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5대 5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내 느낌은 상대 속도야. 네. 여기서 7, 8분 능선하고 더 가는 건 아깝지 않고 아직 안 간 거 이거보다 더 먹을 게 많을 땐 난 이거 더 가더라도 팔아. 네. 그런데 어떤 거는 이번에 당기자 LS 마린솔에서 22,000원 팔기 잘했지. 왜요?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19,000원이야. 어우. 근데 17,000, 8,000원 또 올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팔아고 대한전선 갔어. 근데 팔아서 대한전선 갔잖아요. 대한전선 아직 안 가. 그럼 선생님 이걸 팔아서 대한전선 갔는데 대한전선이 올라가기 전에 LS 마린솔루션이 재매수 단가가 오면 어떡해요? 그럼 반으로 나눠보지. 왜냐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시세로 슉슉 가주면 좋은데. 그때는 반으로 나눠보는 거야.
아 이것도 아이디어야. 그러면 저거하고 비슷해. 저기 제주항공하고 녹십자MS하고 반반 왔다 갔다. 제주항공하고 녹십자MS요? 이건 또 섹터가 다른 애들 둘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 코로나냐 반코로나. 아이고 세상에. 이게 트레이딩 감각이란 말이야. 아니 그 전선을 확대하기 전에 선생님 그럼 일단 LS 머니 솔루션 정리하고 다시 갈 거예요. LS 머니 솔루션 재매수 단가는 얼마예요? 17,000원, 8,000원. 7,000원, 8,000원. 대한전선 지금도 매수 가능해요? 11,000원, 2,000원은 난 이건 2만 원 봐. 왜 얘도 원전주야. 같이 갈 순 없어요? 같이 안 가. 대한전선도 원전이에요? 원전이야. LS 마릴은 원전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하와 전선. 데이터. 근데 케이블. 근데 여기가 반호반하고 그러니까 반호반은 LS 그룹과 한진 그룹이야. 네,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던 거. 그리고 호반 그룹하고 이게 감정 싸움, 지분 싸움, 법적 싸움 하고 있는 거야. 대한전선도 만약에 해적 케이블이나 그러면 그 기술이 내 거래. LS 전선 기술 본도 서로 싸우는 거야. 마치 그 한미 반도체하고 하나비전이 기술 갖고 싸우듯이. 네. 그거야. 그러면 여기가 데이터 센터가 막 확장하면은 막 같이 가겠지만 이게 또 뭔가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막이니까 이게 이번에 LS 마리 솔루션이 더 갔어. 네. 대한전선 쉴 때. 때려갖고 대한전선 간 거야. 그러면 이게 이러면 귀신이지. 그래서 17,000 떨어질 동안 얘가 12,000원짜리가 또 17,000원 가 있어. 네. 그럼 가격이 똑같아. 얘 챙기고 또 여기로 오는 거지. 그러면 이거 와 기가 막히죠. 근데 그런데 예전에 웰빙하고 MS 할 때 그렇게 했었죠. 막 그런 진짜. 때가 있었지. 그러니까 요번에 그런 감각으로 이용할래 시장. 시소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DL-ENC 목표가 5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DL-ENC 55,000원 하고 나서 그럼 다음 섹터로 이동하면 또 그때 잡아주시는 건가요? 왜냐면 다음 주에 이제 원전 모멘텀이 있으니까 혹시 목표가를 터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좀 전략을 세워보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그 미국의 SMR 원전주 갖고 볼래. 우리가 가까이에서 어떠한 끌기의 대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솔루션을 다시 들어가 오늘부터 좀 20% 들어갔는데 퍼스트 솔라 하락 속도 갖고 비교하듯이 그래서 X축 Y축에 놓고 이렇게 손 딱 놓고 퍼스트 솔라 그 다음에 하나 솔루션 했고 이렇게 계속 선을 그으라고 그랬어. 그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 오시면 하나 솔루션 지금 아까 얘기한 금양 그린 그 다음에 대명 에너지 다 태양광 관련된 것들은 하나 퍼스트 솔라한테 물어보자. 태양광 관련된 거는 퍼스트 솔라. 이게 110불짜리가 190불까지 간 거야. 당장에 70%나 갔어. 네. 그러다가 지금 20% 빠졌어.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고점에서 30-40% 빠질 수 있어. 그러면 이거 빠질 때 우리는 더 빠져. 얘가 퍼스트 솔라 21% 빠졌는데 하나 솔루션은 28% 빠졌더라. 고점에서. 그러면 얘는 고점에서 반토막도 될 수 있어. 그러면 요번에 4만원이면 2만원 초반까지도 갈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다시 시작점보다 더 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변동성은 그 끌개가 정한단 말이야. 근데 원전주는 지금 미국이 우리가 전에 이렇게 보잖아.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오클로. 그 다음에 BMW 테크놀로지. BMW 테크놀로지가 맞냐? 내가 여기서 오클로하고 뉴스케일을 팔아갖고 이 핵연료 원전 우주도 핵 SMR로 네. 만들어갖고 보내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준 종목이야. B. 그래서 SMR 관련해서는 체크해야 되는 종목이 3가지나 되나요? 하나 솔루션이나 이런 태양광 업체들은 우리가 뉴스케 퍼스트 솔로만 보면 됐는데 왠지 SMR은 미국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원전주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을 보는 게 3개나 되는 거는 각각 하는 분야가 조금씩 달라서인가요? 아니면 그치. 주력하는 그게 조금씩 달라서? 근데 이게 까먹었어요. 저 카페 보시면 나옵니다. BWM 테크놀로지라든지 얘가 뉴스케일하고 오클로가 더 가고 있어. 미국에서. 여기 또 내가 7, 8부동산에 판 꼴이 돼.
네. 더가. 근데 이때 못 간 게 이게 110불인데 얘가 어저께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해. 그래갖고 얘 간감하고 얘를 보는 건데 얘가 약간 우주, SMR, 요런 것들이야. 네. 그리고 요거 가면 여기에 이제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노스롭이라든지 이게 이제 또 트럼프가 만든 골든 돔, 아이언돔 같이 네. 요런 거 같이 갈 수가 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휴니들을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 트럼프란 사람도 모든 권한은 내 발바닥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황제 기질인 것 같아. 그래서는 일단 우리가 건설주의 한정기소 DL이니시인데 그 외에 대우건설, 뭐 GS건설 이런 종목들도 올라갔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건설의 대장주로 좀 치부가 되지 원전 관련해서 엮이는 건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건설주가 올라가니까 그냥 다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있지만 다음에 가장 또 SOC 사업을 할 거라서. 그렇지. 왜냐면 HL, D&I 뭐 다 올라갔어요. 그 건설 막 무슨 뭐 건설 하는 것들이. 근데 또 제가 그 건설협회에서 기사 낸 거 보니까 내년에 SOC 사업이 자금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된다 막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SOC 사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인가?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지을 그게 거시기가 좀 많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건드리잖아, 대선 주자들이. 금리 인하하고 네. 공공주택 부족한 부분 적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갖다 예를 들어서 금리도 인하를 할 거고, 그러면 건설이 또 다시 SOC 추경도 들어갈 거고, 그럼 가장 문제가 주거 부분이거든. 그래갖고 그린벨트를 풀거나 뭔가 이렇게 해서 공공주택을 거론하면서 뭔가 그 하겠습니다라는 게 이제 또 그 약간 아파트형 그쪽을 도심 생활 주거 그거를 만드는 도심형 생활 뭐 있잖아요. 그거 건설주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GS건설하고 HD 현대산업개발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한쪽 발은 너도 나도 원전주 건설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건설 부양을 할 겁니다라는 건설주. 이게 같이 겹쳐서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건설주 중에 시세를 많이 분출한 종목의 특징은 원전과 건설이 같이 있는 쪽이고 건설 섹터도 어쨌든 이제 우리 대선이 가까우니까 그 기대감으로 같이 분위기를 타면서 올랐다. 그럼 원전주 선생님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BHI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진파워나 우진 뭐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원전인지 원전의 부품을 하는 그러니까 원전 부품 쪽은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들어가. 그냥 겹치는 게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는 오늘 태용 다 팔으라고 했어.